걷는 법을 배워야 뛸 수 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속담을 달리 말하고 싶다. 천리길도 걸음마부터. 내가 이 점을 늘 강조하는 까닭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성큼성큼 걸으려고 하는 것을 자주 봐왔기 때문이다. 뚱뚱한 사람이 갑자기 10kg을 단숨에 빼겠다고 결심하는 걸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은 갑자기 격렬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헬스장에서 2시간씩 운동을 하며 하루 10km씩 조깅을 한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면 2-3kg쯤은 체중이 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통과 지루와 배고픔이 그들의 의지와 결심을 갉아먹기 시작하고 3주쯤 지나면 다시 옛날처럼 폭식하는 버릇이 살아나 핑계를 대며 운동을 게을리하고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큰 걸음을 내딛기보다 작은 걸음마부터 시작하라. 장기적인 경제적 성공은 당신이 얼마나 큰 걸음으로 걷는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나리. 얼마나 많은 걸음을 걷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이것이야말로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공식임을 기억하라. 나는 나 자신을 포함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적은 것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다 무너지고 돼 있는 것을 목격해왔다. 스스로 판 경제적 구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사다리가 필요할 때 일단 걸음마부터 시작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코끼리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 이 장은 당신을 현금 흐름 4분면에 오른쪽으로 안내할 7가지 단계에 대해 다루고 있다. 나는 부자 아버지의 도움으로 9살 때부터 이 단계들을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따를 작정이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너무 벅차게 느껴질 수도 있다. 실제로 7단계를 일주일 안에 모두 실천하려 한다면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그러니 다시 말하자면 걸음마부터 시작해야 한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격언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배울 것이 너무 많아 벅차고 지치는 느낌이 들 때면 늘 이 문구를 떠올린다. 코끼리를 어떻게 먹을까? 그 대답은 한 번에 한 입씩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당신에게 추천하는 방법이다. 현금 흐름 4분면에 E와 S 4분면에서 B와 I 4분면으로 이동하는 여정에서 배울 것이 너무 많아. 벅차고 지치는 느낌이 든다면 늘 이 말을 기억하라. 스스로에게 상냥하게 굴고 정신적 성장 그 이상의 변화를 거쳐야 함을 기억하기 바란다. 자신이 속한 현금 흐름 4분면을 바꾸려면 감정적 변화를 거쳐야 한다. 반년에서 1년 정도 걸음마를 연습하면 천천히 걸을 수 있으며 그러면 그 다음에는 뛸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단 걷는 법을 배워야 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이것이 바로 내가 추천하는 길이다. 이 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빨리 그리고 쉽게 부자가 되기 위해 선택하는 길을 따를 수도 있다. 바로 복권을 사는 것이다. 누가 알겠는가? 혹시 대박이 터질지. 행동하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언제나 낫다. 엠플로이와 SLFMPLOID들이 비그 비즈너스와 인베스터 4분면으로 옮겨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실수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는 실수를 저지를까봐 두려워. 그러니 정보가 더 필요해. 또는 다른 책을 추천해 줄 수는 없나요? 그들의 두려움 혹은 자기 회의야말로 그들을 현재의 4분면에 잡아놓는 족쇄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단계에 관한 설명을 읽고 마지막에 추천하는 당신이 해야 할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B와 I로 나아가기 바란다. 이 7단계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가능성과 변화의 세상이 활짝 열릴 것이다. 그 다음은 작은 걸음마를 계속 옮기기만 하면 된다. 나이키의 슬로건인 그냥 하라. 저스트 두 잇으로 설명하면 가장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학교들은 또한 이렇게 말한다. 실수하지 마라. 많은 교육을 받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행동을 취하길 원하면서도 실수를 하게 될까 봐 무서워하는 감정적 두려움에 마비되어 있다. 내가 교사로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진정한 배움을 위해서는 감정적,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인 배움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은 언제나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행동을 함으로써 실수를 저지른다면 최소한 우리는 감정적인 것이든 또는 육체적인 것이든 무언가를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올바른 답만을 찾는 사람은 분산마비 증후군이라는 것에 걸리게 되는데 이 병은 특히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괴롭힌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실수를 통해 배우게 되어 있다. 우리는 넘어지고 구르면서 걷거나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다.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머리는 똑똑할지 모르나 감정적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미숙한 것이다. 수년 전 세계 부자들과 가난한 이들을 상대로 한 연구가 행해졌다.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연구였다. 연구 결과 그러한 사람들은 출생 국가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3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유지한다. 지연된 만족을 믿는다. 더 큰 보상을 위하여 작은 보상을 뒤로 미룰 것인지를 결정하는 지연 선택. 행동이 먼저 일어난 후에 발생한다. 그리고 선택한 후에는 지연된 더 큰 만족을 얻을 때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력이 필요하다. 복리의 힘을 유리하게 이용한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며 꿈과 비전을 유지하면 궁극적으로 경제적 성공을 달성할 수 있으면 한다. 그들은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라면 단기적인 희생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연된 만족의 기본 개념이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복리의 힘만으로 돈이 얼마나 불어날 수 있는지를 알고
깜짝 놀란 바 있다. 그는 돈의 복리 계산이 인간의 가장 놀라운 발명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이 연구는 복리 계산을 단순히 돈에 적용하는 것을 넘어 각각의 작은 걸음마에서 얻는 배움과 지식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얼마나 확대될 수 있는지 발견했다.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사람들은 복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확대하는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했다. 또한 이 연구는 어떻게 부자들이 가난한 처지로 전락하는지 밝혀냈다. 수많은 부유한 가문들이 겨우 3세대 만에 대부분의 재산을 잃고 몰락했다. 연구 결과 그런 이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단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다. 즉각적인 만족을 원한다. 복리의 힘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한다. 요즘 나는 짧은 시간 동안 더 많은 돈을 버는 법을 말해주지 않는다며 내게 실망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장기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그중 상당수가 단기적인 해답만을 찾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계부채나 투자 부족처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돈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대개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통제되지 않은 욕구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놀자는 생각에 취해 있다. 그들은 복리의 힘을 잘못 사용해 장기적인 부가 아니라 장기적인 부채의 길로 들어선다. 그들은 빠른 답을 원한다. 어떻게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는지 내가 속 시원하게 말해주길 바란다. 그러나 그들은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달리 말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빨리 부자가 되겠다는 사고방식에 집착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행운을 비는 바이다. 그들은 그게 필요할 테니까 말이다. 작은 성취를 반복하며 목표에 접근하라. 뚜렷한 목표를 미리 설정하는 이들이 그것을 성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목표 설정을 다루는 수많은 세미나와 강의에 참가했으며 수년간 그 개념에 대해 배우고 숙고한 바 있다. 크고 장기적인 꿈과 희망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멋진 일이지만 결국 그런 꿈을 실현시키는 것은 여러 개의 작고 구체적인 단계들이다. 처음부터 무조건 거창한 꿈을 실천하려 들지 말고 일단 작게 시작하고 작게 성취하는 법을 배우라. 작은 성취에 만족하라. 그 각각의 작은 단계들이 결국에는 당신이 꿈꾸는 궁극적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요즘에도 나는 크고 거창한 마음가짐으로 달려들 때보다 소소한 성취에 만족할 때 원하는 것을 더 잘 얻을 수 있음을 안다. 가령 일주일에 2개의 강의를 듣는다는 소박한 목표를 세우는 식이다. 그 강좌가 유용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똑같은 내용을 2-3번씩 반복해서 듣는데 그것만으로도 그 주일의 계획을 달성하는 셈이 된다. 또 킴과 나는 1년에 최소한 2개의 B와 I 4분면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우리는 B와 I 4분면에 속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휴가를 떠난다. 우리는 놀고 쉬고 만찬을 즐기면서 그러한 분야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 훨씬 적은 스트레스로 목표를 성취한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면서 보다 크고 원대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투자의 비결이란 일단 큰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걸음마로 시작해 지식과 경험이 늘어날수록 천천히 투자 규모를 늘려나간다. 당신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지만 그것은 천천히 이루어져야 한다. 킴과 나도 바로 그런 방식을 활용했다. 경제적 자유라는 궁극적 목표로 이어지는 여러 개의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다. 이런 전략은 다이어트를 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내 운동을 도와주었던 한 트레이너는 매일 또는 일주일 단위로 소소한 목표를 성취한다는 계획을 세워 나를 격려해 주었다. 내 운동 능력이 발전하자 목표의 강도 역시 따라서 증가했고 결국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 나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니 크로 원대한 꿈을 꾸되 하루에 하나씩 작고 소소한 목표들을 성취해가라. 하루 하나씩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꾸준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긍정적 강화제를 이용하여 현금 흐름 4분면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간다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규칙을 바꿔야 한다. 나는 자주 이런 말을 듣는다. 이제 규칙이 바뀌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한다. 맞아. 이제는 규칙이 바뀌었어. 이젠 예전과 모든 게 달라. 그러고는 다시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간다.